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의 스페셜 제8강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종목을 선정을 하고 포트를 구성하고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수 시점하고 포트 관리, 매수 매도 시점 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분봉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표를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 사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종가 매매에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레이딩 하다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한번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실복구 원칙, 계좌관리, 강의 요약,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안내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강의 자료를 신청하시면 다음 주 유망 종목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샵 8338번 이동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시점의 중요성. 정말 사실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반면에 매도는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주식은 정말 타이밍이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다들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주식은 좋은 시점에 매수한 주식이다. 좋은 시점에 매수한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매도 시점을 잘 잡는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매도는 우리가 이제 익절하고 손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익절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번에 100% 수익이 났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다가 50% 보고 팔았어요. 안 그러면 지난주에는 수익이 났는데 이번에 결국 손절매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탐욕, 그 욕심에 대한 통제를 본인이 할 수 있다. 익절은. 그 익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데 이 폭을 정해놔 놓고 여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래를 보고 고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손절매를 할 때 보면은 아주 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냥 엔터 버튼을 누르시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면 멍하죠. 왜? 그냥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멍하죠. 멍하고 난 다음에는 차분한 마음이 오는데 일시적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후회가 많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절매를 좋은 시점에서 잘 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고민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절과 손절을 잘하면은 쉽게 말해서 선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의 선수가 된다.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 게임의 법칙, 이걸 잘 알고 있다. 이게 조금 이제 주식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치다 보면은 룰이 지역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2점짜리 있고 1점짜리 있고 피박이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서울하고 부산하고 또 광주하고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규칙을 잘 따라준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익절과 손절을 잘한다라는 어떤 뜻도 된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좋은 시점에서 매수한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삼성전자가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가 광역 유동성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때 10만, 15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주식이에요. 어떻게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가지고 보면은
저는 넘버원이고 실질적으로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96,000원 선에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 매수한 시점의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종가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의 의미는 좋은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좋은 주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동근의 선구주 시간에서 자주 소개를 드렸던 국전약품입니다. 예,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품부터 있으니까 제약회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주가가 5,000원짜리에서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터지고 치료제 개발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떡이 25,000원까지 올라가면 약 5,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5배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을 때 매수했던 분들은 저 회사의 펀더멘탈은 삼성전자보다 분명히 나쁩니다만 오히려 저기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수익을 얻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좋은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만이 좋은 주식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매수나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가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시가가 뜰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죄송하지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을 봐야 됩니다. 미국 그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종가 매매 베팅 비중 규모를 조절하세요. 그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 걸 볼까? 거기에서 이제 나스닥을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기술주가 대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기술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당 종목이 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봉에서 종가 매매 종목이 선정이 되면 종가 매매 선정이 되면은 결국 이제 분봉을 통해서 매수 시점을 타진을 하고 일봉 그 다음에 분봉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종가 매매를 한다라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겠습니까? 종가 매매. 장중 변동성을 갖다가 장중 변동성을 싫다라는 거예요. 장중의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계자가 쉽게 말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걸 싫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종가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저녁에서는 뭐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세에 움직임이 없죠. 그 다음 날 하루의 흐름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매는 지나치게 일찍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종가 매매를 한다고 오전에 10시에 매수해서 이거 다음 날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급락 나올 수도 있고 급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종가의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고 나 머리 신경 쓰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동시효과의 효과가 뜨면은 곤란하니까 통상적으로 한 2시 정도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길 10시 정도까지 이제 청산을 한다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2시부터 이길 10시 사이 그러니까 2시부터니까 3시 그 다음에 3시 반 그 다음에 10시니까 약 한 2시간 반 정도죠. 요 2시간 반 정도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0분봉, 30분봉의 활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일봉에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한다고 했죠. 종가 매매를 이제 오늘 이제 요약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 강한 기준봉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가 매매를 하는데 이런 데 선택을 한다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든지 음봉이 나와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하시면 안 돼요. 종가 매매에서 하는 거는 가장 센 종목, 가장 세게 움직일 수 있고 등락이 변동폭이 나왔고 적어도 하락 변동폭은 작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일봉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일봉이 추세가 돌아가면서 기준봉이 위쪽으로 올라간 종목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대 양봉이 기준봉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있어야 되고 눌림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조정폭이 나왔을 때 여기 38 나와 있고 0.50% 나와 있고 62% 나와 있습니다. 62%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8%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확률상으로 높더라라는 겁니다. 이 지금 캔들도 보면은 아래 꼬리가 약 38%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쪼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분봉을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30분봉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봉으로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1일 390분, 하루에 6시간 반이니까 39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30분 캔들로는 한 13개 정도가 나옵니다. 30분봉의 5선은 5개일 것이고 20선은 뭐 20개가 되겠죠. 20개니까 이틀 정도 걸리겠죠. 이틀 정도니까 한 1.5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5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5일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요 5선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5선에서 20선이 주가가 똑같아요. 일봉에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매수 접근하면은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빠져버리겠죠. 그럼 여기에 빠졌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점, 20선. 이런 이제 부분들을, 그 부분을 이제 골라서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5선이 급하게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줬고 20선도 하고 안정이 되면서 골든이 나거나 날려고 하는 시점, 이런 시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서 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잘게 쪼개서 보는 겁니다. 잘게 쪼개보는 게 이제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분봉을 보는 겁니다. 요 이제 30분 차트예요. 보시면 이 카프로 차트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카프로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최선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표값도 적절하게 저점권에 위치를 해 있고, 시세도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 이제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요런 시점을 골라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런 캔들, 기준봉이 크게 나오고, 여기서 시세가 도지가 나왔는데, 도지가 나온 시점에서 여기에서 시세가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는지, 요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30분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이 맞춰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30분에서.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은 사실 보조지표를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일간 차트를 분차트를 보시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조지표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토캐스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저점에서 또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세를 확인하고 사는 게 안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 구간, A 구간 보시면은 이제 지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구간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 빨간 게 5선이 되겠습니다. 5선. 5선이고, 연두색 요게 이제 20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5선하고 20선하고 골든이 나왔죠. 골든이 나오면서 옆으로 주가가 들어눕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세 채 시간대 정도 말씀드렸나요? 하락 추세 돌파가 나서 쌍바닥 나오고 N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패턴.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변형으로 보시면 돼요. 저점 찍어주고 N자로 해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5선하고 20선하고 골든이 나오는 시점.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차대에서 보시면 지표값이 저점에 있고 5선이 안정적이면 일단 매수 조건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뭐 입질 매수를 하셔도 되고 최초 매수를 조금씩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선하고 골든이 나오면서 골든이 나와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봉으로 조금 더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10분봉은 30분봉을 더 정밀하게 좀 쪼개서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10분봉은 하루에 39개가 발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꼭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10분봉이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안정권이 이렇게 나오죠. 요 안정권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올라갈 종목들 같은 경우는 15개 내지는 한 12개, 15개 정도. 12개, 15개 정도. 요게 이제 캔들이 안정세를 보일 때 시세가 방향이 위쪽으로 틀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개, 15개 해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2개 평균적으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보이고 위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더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카프로를 아까 똑같이 이제 30분봉에서 봤던 카프로를 10분봉으로 해서 보시면은 10분봉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눌림목을 지금 이걸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눌림목을 표현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이제 보조 지표하고 볼린저 밴드를 같이 놓는 이유가, 볼린저 밴드는 그 범위값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그림에서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치고 있죠. 횡보를 치다가 이제 매수세가 다시 붙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30분봉을 가지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10분봉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이십시오 많아요. 엄청 스토캐스틱, 그다음에 MACD, 그다음에 뭐 CCI, 그다음에 뭐 DMI,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추세 확인할 때는 그냥 MACD 하나, 변동성 확인할 때는 스토캐스틱 하나, 거기서 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넣어봤자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분들은 지표라는 게 값들이 다 달라요. 값들이 다 다르다는 것은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매매 중심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세를 볼 때는 MACD, 그다음 변동성 확인할 때는 스토캐스틱. 추세라는 거는 이거예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횡보냐, 이거 보는 겁니다.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 폭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타이밍에 있냐. 그다음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변화 확인. 그러니까 이 박스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가, 평균치를 벗어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요걸 보면은 방향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추세 지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변동성 지표가 아무리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면은 다시 맞고 내려오겠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변동폭이 크게 나와버리면은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한다, 보조를 한다, 말 그대로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MACD는 추세지표입니다. 추세지표. 현재 주가의 방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그 방향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MACD 지표가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을 때는 주가가
여기에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더라도 결국 맞고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더라도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스토캐스틱은 앞에 말씀드린 변동성을 확인하고 저점과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타이밍이, 그러니까 MACD하고 스토캐스틱이 방향이 일치된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나오겠죠. 바닥권에서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크게 나올 것이고,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주가가 이제 볼린저 밴드는 박스권에 위치를 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박스권에, 물론 이제 거기에도 박스권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한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프로 보조 지표에 대한 내용들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보시면 여기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실 좀 힘들죠,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평균 값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온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평균값 변화가 작을 때 이쪽에서 기회를 엿봐야 되겠죠. 요 용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표가 좀 섞여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점권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MACD하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밑에 떨어져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주가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매수 타이밍은 여기서 이런 데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면은 골든이 나면서 타고 올라가는 시점, 여기에서 이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지표는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간단합니다. 지표값도 바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좀 더 뭐 좋은 걸 넣는다, 좋은 거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표값은 그대로 두시고, 철저하게 보조 지표가 왜 만들어지고 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가 매매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슈퍼스타킹이라는 수익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4회차 대회에 제가 출전을 했었어요. 2016년 10월 31일부터 해서 2016년 12월 23일까지 약 2달 정도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매매를 했던 그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당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2039에서 2035, 코스닥은 638에서 619 정도 움직였는데, 요걸 보면은요, 여기가 대회 기간이었습니다. 대회 기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뭐 움직임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출발해가 주가가 쭉 빠졌다가 대회 마지막에 올라와서 지수는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2039에 종가가 2035니까 약 4% 정도 빠져서 마감이 됐죠. 고가가 2058에 저가가 1931까지 빠졌으니까 이날 상당히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지수는 시가가 638, 종가가 619로 해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 과정이었으니까 어떤 걸 매매했겠습니까? 삼성전자 했겠습니까? 개별 테마주 했겠습니까? 테마주죠. 당연히 지수가 주가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매매 원칙은 뭘 가지고 했었냐면은 제1원칙, 2원칙도 종가 매매 원칙을 준수할 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강에서부터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을 무조건 매매할 것. 시장 대비. 아까 시장은 약보합, 약세권, 마이너스권이었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 지금 제 이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순간 시장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좋지를 못한데 강한 종목들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류를 매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제가 이렇게 수익률은 60.75% 정도가 나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한다. 추세가 이렇게 해서
뚫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 먹을거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가 풍부하다. 빈곤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정상적인 종목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베타계수 1 이상 이렇게 나는데, 베타계수는 뭐냐면은, 베타계수 1이라는 거는 지수가 1% 올라가면은 종목도 1%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지수하고 똑같이 연동해서 가는 종입니다. 반면에 베타계수가 0.5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1% 올라가지만 내 종목 0.5%밖에 안 올라가요. 반면에 시장이 마이너스 1% 빠져도 내 종목은 어떻게?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시장하고 쉽게 말해서 거꾸로 가는 종목이고, 베타계수 1 이상의 종목은 시장이 상승기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압축을 하고 비중을 늘려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플러스 1% 정도 올라가면은 내가 당일 계좌 수익이 1% 이상 올라가야 돼요. 1%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종목을 압축을 하면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장일 때. 이 강세장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베팅하셔야 돼요. 반면에 아까처럼 이제 여기가 시장이 횡보를 하던 시점이었죠. 이때는 개별주,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철저하게 분산을 쫙 뿌려버려야 돼요. 종목을 하루에 매매를 해서 가는 종목을 3개에서 5개로 확산하고 비중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뒷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사실상 이번 그 1, 2, 3, 4, 5, 6, 7, 8강에서 핵심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체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개별주 테마주 종목으로서 종목을 분산하고 종목을 4개에서 5개 정도로 확산 비준을 하고, 뒷장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마주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을 하고,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고 아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마주나 가장 강한 종목들만 조금씩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행보 시점이었으니까 저는 요 2번째 방법을 택해서 수익률 대에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약세장에서 종목을 분산한다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왜 그러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A라는 종목, B, C, D, E 5종목을 샀어요. 5종목을 똑같이 20%씩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자, 20%씩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형주는 뭐 A, B, C 33.3%씩 3%씩 매수를 했어요. 근데 자, 대형주 했을 때 다음날 시장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데 요 종목 올라간 게 1% 올라갔어요. 나머지 마이너스 1%, 나머지 마이너스 1%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이거 2개 퉁치고 마이너스 1%니까 계좌 손실은 마이너스 0.3%가 되겠죠. 그런데 A, B, C, D 이렇게 약세장에서 종목 분산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강한 종목, 급등 종목이니까 변동폭도 크지만 올라올 때 크게 탄성 있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장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자, 날리고 한 2종목 날렸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1%, 마이너스 1% 정도 갔으니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정도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종목 이제 20% 종목이 자, 3% 올라갔어요, 5% 올라갔어요, 3% 올라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목을 이렇게 딱 포트를 짜가지고 가면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종목들은 빠르게 매도 처리를 하면서 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밭대기 장사 아시죠? 밭대기 장사. 그게 이제 가을 되면 배추 장사. 이제 김장철 되면은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고랭지 채소 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밭을 그냥 선도 인매를 하잖아요. 그냥 밭대기 한 밭당 뭐 얼마 3천만 원 내지는 1억 요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밭대기로 가지고 와요. 밭대기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상품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막 뭐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상품성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러면 그 밭대기 장사는 가져와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상품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는. 그거는 대단히 높게 팔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주고 매입을 했으면 그 1억은 그거 가지고 다 내는 거죠. 아예 본전을 원금을 거기서 다 건지는 거죠. 나머지 50%는 상품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땡처리하는 거예요. 땡처리하는 거예요. 주식도 이게 종가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가지고 오늘 매수해서 그 다음날 넘어갔는데 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 5개 종목 중에서 어저께 내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종목들을 딱 확보를 하고 난 뒤 나머지는 땡처리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요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제대로 안 되네요. 아무튼 이제 저는 수익률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장에 봐가지고 시세 흐름이 전날부터 해서 괜찮은 종목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져가지고 내 수익을 최대한 크게 키우려고 했고 돈 안 되는 종목들 있죠? 예, 개별 종목들은 그냥 땡처리로 다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호가창 하나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거 제가 종가매매 그래도 명색이 지금 파트너 활동을 하면서 종가매매로 상당히 이제 명성을 좀 날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종가매매 다음날 올라갈 종목을 어떻게 알고 종가매매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 되고요. 그 종목의 이력, 하루 등락폭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반영한 거예요. 삼성전자 보면 여기 시가고가, 저가에서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만 떼서 보면은 요 파란 거는 손해예요, 손해. 보합, 손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 있죠, 그죠? 이거는 전날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수익을 안 주는 날이 7번 정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는 3,040원 딱 하루 있었네요. 한 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를 했을 때 시세 안정성은 어느 게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나왔을까요? 요 한일사료가 나왔을까요? 종목에 이걸 떠나서, 펀더멘탈을 떠나서 한일사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월등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아까 이제 일봉이나 분봉이나 보조 지표를 보면서 체크를 해서 매수 시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시가고가에서 되도록이면 고가의 빈도수가 거의 마이너스 없이 빠지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아침에 시초가의 흐름들을 쭉 보는 거예요. 시초가 흐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 출발해서 나왔고 나머지 전부 다 플러스 올라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이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6번. 요거는 12번. 자, 그 다음에 고가가 안 나온 날은 이거는 7번. 요거는 1번. 그러면 여러분들 종가매매 종목 일봉, 분봉 봤을 때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답 나오죠. 여러분들이 종가매매 선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빈도수가 높게 나오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고가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는지는 빠르게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계산이 나오면 변동폭을 보면은 그 다음날 이길 매도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의 변동폭이 없죠. 이건 종가 매매 종목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고가의 변동폭이 적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올라오는 시점이니까 엄청나게 높았을 거예요. 뭐 상한가 가는 이런 것들은 빼고 상한가 가지 않는 날도 보통 보면 5에서 한 7%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선정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접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종가 매수법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2시부터 이제 종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먼저 이제 매수하기 전에 종목당 투자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수익률 대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1억이라는 기준금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해서 오늘은 몇 종목을 투자를 하겠다. 내 투자금에 얼마를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은 내일은 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전량 100%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종목당 100%면은 20% 정도가 되겠죠. 고만고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20% 그대로 배분을 했고, 약간 이제 위험성이 있는 종목을 들어가면은 비분이 20%에서 약 한 10% 정도까지 고위험 고수익 종목은 10% 정도까지 줄입니다. 줄이고 약간 중위험 중수익 종목 쪽으로 조금 늘리면서 종목 수를 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설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설정을 하면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통상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가 매매도.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가 되기 전에 종가에 올라갈 것 같아, 욕심에 그냥 미리 덜커덕하고 다 매수를 한 방에 다 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동시호가에서 쭉 밀려가지고 밑으로 밀려서 끝나버렸다. 그럼 끝이에요, 그거는. 종가 매매는 정말로 매수한 가격대에서 거의 오차가 없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종가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빠져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미 진 거예요. 마이너스 2% 정도 됐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막판까지 잘게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3분할 매수를 하거나 내지는 1, 2, 3, 4 매수를 통상적으로 하시라고 합니다. 1, 2, 3, 4 매수는 뭐냐 하면은요, 10%, 20%, 30%, 40%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종목에 3천만 원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10% 하면은 최초 들어갈 때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600만 원, 그 다음에 900만 원, 그 다음에 1200만 원. 요렇게 들어가는 게 1, 2, 3, 4 기법이에요. 최초에 들어갈 때. 그러면은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200만 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동시효과에 12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이거를 또 어떻게 쪼개냐면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게 이제 분할이고 여기에 시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60분이 남아있어요. 60분이 남아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몇 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또 쪼개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미리 설정해서 하시면 안 돼요. 15분 단위로 해서 쪼개서 시간도 쪼개고, 그 다음에 요 매수하는 양도 쪼개고, 이게 이제 시분할하고 같이 병합이 돼서 나오면은 동시효과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 매수를 하더라도 세 번째 매수한 단가에 거의 다 맞춰지게 됩니다. 요게 1, 2, 3, 4 매수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의 매수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앞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감 전에 미리 결정해서 절대 매수하시면 돼요. 종가 매매는 그 폭의 변동폭을 잡아서 먹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손해를 보고 들어가 버리면은 당패를 봅니다.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길 매도를 할 때는 앞에도 제가 이제 그 종목의 평균 등락폭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 데이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시장의 호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길 변동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뭐 한 3% 정도 평균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익절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통계를 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익절을. 그러면 3% 같으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한 2.5% 정도 미리 매도가를 걸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익절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손절매를 부득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손절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초가를 결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추세적인 급락인지 일시적인 급락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 추세적으로 며칠 더 빠지겠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어저께 강했던 종목도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뭐 마이너스 1%, 뭐 심하면은 마이너스 2%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때 봐가지고 손절매를 감당할 수 있으면 빨리 손절매를 결정하는 게 좋고요. 경험상으로 이제 그때 제가 수익률 대회할 때 보통 이랬습니다. 강한 종목들은 빠졌다가 금방 회복했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그렇게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목표가 요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미국장 때문에 빠져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회복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평균적으로는 변동폭을 보시면서 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미국장이 급락이 나서 했다라고 하면은 딱 보합이나 보합 마이너스 1호가 정도의 매도를 미리 걸어 놓습니다.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수수료 정도로 내가 버릴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날 수익을 뭐 한 5개 정도 가져갔는데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죠. 그 수익을 주는 종목을 가지고 그날 수익을 만족하면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두 달에 60.75%가 났던 겁니다. 그런 이제 액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종목의 악재가 나왔다. 갑자기 뭐 밤사이에 종목에 대한 어떤 악재,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감자나 이런 거 뭐 나올 그런 종목들은 뭐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왔다. 내지는 뭐 유상경제가 나왔다. 전환사채 발행이 나왔다. 그 다음에 개별 어떤 기업의 다른 어떤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적극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청산을 하고 그날은 아예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벌충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지 그걸 수익을 내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매도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 관리의 중요성인데 매매 쉽니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고 팔았는데 수익이 많이 난 날이 있어요. 그 다음 날은 하루 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익금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계속해서 장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예 그냥 스탑,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 보전, 원금을 지켜서 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원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원금에서 약간 손해가 난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접고 시장 분석이라든지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다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면서 다시 이제 확신이 들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수익률 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오류를 좀 많이 범하세요. 1억 가지고 매매를 하다 이제 1,000만 원 벌어서 1억 1,000만 원이 되죠. 그 1억 1,000만 원 가지고 또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억 2천을 만들고 1억 3천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려고 하고, 반면에 또 1억을 가지고 하다가 1,000만 원 손해를 봐서 이거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1억 원어치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까지면 까지는 대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대로, 이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익금은 예, 무조건 인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출을 하시면 1억에 대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나가셔야 돼요. 그 나머지 이익금은 그대로 적립을 해둔 상태에서 나중에 1억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운용 규모가 커지고 역량이 좀 커지면은 거기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1억 있다가 1억 1천, 2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는 앞에 뭐 수익률 되니까 뭐 적극적으로 저는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간혹 가다 보면은 가장 그 5개 종목 중에서 뭐 아픈 손가락 여기다라고 하면 이 아픈 손가락을 지켜서 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걸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데,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형제 자매들이 많거나 자녀들이 많은 가족분들 보면은 좀 그 중에서도 조금 뭐 형편이 좀 안 좋거나 좀 건강이 좀 안 좋거나 하면은 그 가족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뭐 인지상정이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에서는 가장 상태 안 좋은 놈, 그 다음에 손실이 많이 난 놈,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아요. 아예 뭐 매도를 축소를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축소를 하면서 보유 종목의 손실을 더 이상 이전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또 그 종목을 또 물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탄다라는 것도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데, 그거는 정당한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손실 큰 종목을 무조건 축소를 하셔가지고 그 손실 큰 종목 쪽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계좌 관리를 하셔야만이 이 계좌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이거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걸 100%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욕심에 그냥 밀어붙이고 들어가서 매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주식은 정말 이성적인 어떤 게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안정을 찾으시고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실수를 잘 보완하면 또 성공을 하는 게 또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는데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시점은 2시에서 다음날 이길 10시까지이고, 종목을 잡는 거는 말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한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종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 그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과 종목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의 일봉, 그 다음에 분봉, 요렇게 들어가고, 아까 제가 이제 호가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호가창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주 접근할 때 강도 확인하시고, 호가창 분석하고 포트 구성은 강세장, 약세장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강세장에서 테마주 하시면은 또 약간 소외될 수 있죠. 강세장에서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월등하게 나은 편이고,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 테마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은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8강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종가 매매에 대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강의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시면은 유망 종목,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또 여러분들이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강의 듣고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그 자료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샵 8338번 이동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자료까지 또 종목까지 보내드리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부족한 내용은 제가 이동근 투자클럽 유튜브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오셔서 문의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